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안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총리의 견해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변국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일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죠.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돼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실을 따져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네, 이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자면 많은 그런 회의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 방향은 우리 국가 안보,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제1의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사드 배치로 우리가 잃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는다고 단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3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방어적 시스템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포함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 그 우려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취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실과 관련해서 무역보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2000년 그 이른바 마늘 파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한민국 총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익이 사드 배치로 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같아서 대단히 예, 중국은 노골적으로 유감을 전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유감을 표한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사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의 예. 예. 베트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의 히로시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MD 시스템이 확대되는 데 기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 중에서 제일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걸 관해서 이제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드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드 레이더가 제3국을 겨냥하진 않고 북한만을 겨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드의 운용은 주한 미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만 향해서 고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혹시 미국 측에서 언지를 받으신 겁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에 문서로 그렇게 확답이 되어 있나요?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문서도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보면은 치열한 협상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1조 5천억이나 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오로지 한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배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이나 되는 큰 자산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려고 하겠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미국에게. 기본적으로 한미는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이해를 하시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냐고요? 한미 간의 동맹이 공고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나 되는 큰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우리 안보를 지키고 또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익, 그중에서 미국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드 문제는 네. 우리의 안위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추진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거를 이익을 얻습니까? 한미 관계가 공고해지면 그 자체가 미국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원한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이익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드는 MD 시스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결합해서 같이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께서 한국의 사드를 미국의 MD 체계 편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보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회계감사국 보고서와 2017년 미 국방 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는데 한국에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MD 시스템에는 기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아까 국방장관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MD 체계,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미국은 본인들의 자산이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MD 체계를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반도 한복판에 배치시켰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한단 말입니까? 6월 말인가요? 시진핑 주석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그때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시 주석과의 그런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양국의 입장들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에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다 드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됐다는 말씀도 전했습니까? 그 당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총리가 만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주일 뒤에 발표할 것인데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인내하고 외교와 협상의 출구를 찾았어야 합니다. 북핵 역사 25년에서 2005년 9.19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9.19의 구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네, 이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자면 많은 그런 회의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 방향은 우리 국가 안보,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제1의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변국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일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보십니까? 실을 따져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충분히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안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총리의 견해가 없습니까? 뭘 드리죠?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돼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국익은